자, 여기 사업자의 분류 볼게요. 자, 여기가 실기하고 좀 관련성이 있는 데는 꼭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는 권장. 자, 보시죠. 사업자의 분류. 자, 여기 보시면. 자, 그럼 우리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우리가 과세사업자라고 해요. 됐죠?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상 우리가 납세 의무가 없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고 합니다. 일단 근데 우리 면세사업자 시험에 내요. 실기 때 냅니다. 알죠? 그래서 꼭 둘 다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다시 과세사업자는요. 좀 매출액이 얼마 안 되시는 사업자가 있고요. 매출액이 일정 부분 이상은 되는 사업자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혹시 가끔씩 사업자 등록증이라고 좀 보신 적 있으세요? 가게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간이과세자 이렇게도 적혀져 있고 일반 과세자 이렇게도 적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이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알죠? 그리고 간이과세자가 아니면 일반 과세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띄울게요. 그래서 일단 과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 과세자가 있고요. 알죠? 다시 이들은 아까 납세 의무가 있다라고 했죠? 과세사업자니까. 그리고 면세사업자는 납세 의무가 없고요. 그럼 여기에서 뭘 출제하냐면 간이과세자를 정말 잘 물어봐. 최근 들어가지고. 간이과세자의 정의. 자, 일단 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 혹시 물건을 우리가 사고 팔 때 부가가치세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우리가 증명서류가 있거든요. 왜냐면 증명서류가 없으면 세무서 입장에서는 세금을 깎아줄 수가 없어요. 뭔가를 내가 부담했다는 증명서류가 있어야지. 그죠? 혹시 여러분 부가가치세에서 가장 중요한 증명서류가 뭔지 아세요? 그죠? 세금계산서라는 거예요. 부가가치세가 란이 별도로 있는.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요거 외워주셔야 돼요. 반드시 암기. 자, 간이과세자의 정의입니다. 자, 시험에서는요, 직전 1영년이라고 줍니다. 법문꾼이래요. 근데 이 역자는 달력 역자 씁니다. 그러니까 달력 역자 쓰니까 역자 떼고 해석하세요. 직전 1년이라는 뜻이 직전 1년. 됐죠? 직전 1년. 자, 그 직전 1년. 역자는 빼고 해석하세요, 그냥. 그리고 외우셔야 돼요. 이 문구는 됐다 중요합니다. 실기 때. 됐다 중요합니다. 여기. 우리 죄송한데 부가가치세를 VAT라고 좀 하거든요. 굳이 영어로 좀 해보자면 Value Added Tax, 가치가 더해진 세금. 이거 쓰면 안 돼요? VAT라고 좀 할게요. 알죠?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숫자를 우리가 공급대가라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실기 입력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걸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알죠? 그러니까 용어 자체를 잘 외우셔야 돼. 알죠? 공급대가라고 나오면 이거 부가가치세 포함된 숫자구나 이렇게 해석할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요. 여기 8천만 원 미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8천만 원 미만 꼭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이 잘 냅니다. 말문제. 그리고 사업자 중에서 개인 사업자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말문제. 법인은 간이 과세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법인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실기 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우리 실기 때 간이과세자 입력하는 메뉴가 있거든요. 그건 절대 입력하면 안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막 시험에 간이과세자한테 팔았다라고 막 간이를 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큰일 난다. 아무튼 나중에 무슨 말인지 실기 때 하고요. 내일 하게 될 거예요. 한 2, 3교시. 자, 여기 보지 마세요. 시험에 여기까지는 안 내니까. 그래서 8천만 원 미만 외우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발급하는 증명 서류가 뭔지를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것도 실기의 중요. 자, 그럼 우리가 일반 과세자가 발급하는 서류는 세금계산서예요. 세금계산서. 외우시고. 알죠? 그러니까 법인은 세금계산서예요. 세금계산서. 왜냐면 법인은 간이가 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자, 그리고 간이과세자는요.
영수증이라는 걸 발급해, 영수증. 영수증. 미리 말씀드린 여러분, 영수증은 우리가 영수증은요, 세법상 적법한 증명서를 인정을 안 해줘요. 이건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다시. 우리가 간이 영수증이라고도 하고, 그냥 영수증이라고도 해요. 간이 영수증이든 세법에서는 적법한 증명 서류로 인정 안 해줍니다. 알고 있으셔야 돼. 일단은 지금 부가치세 하는 거니까 처음이시고. 자, 근데 이것도 좀 조심. 뭐냐면 이게 4,800만 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만 조심. 뭐냐면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그럼 틀린 거 일단. 그죠? 이거를 이해하시려면 옛적 세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면 서로 간에 마음이 아파. 알죠? 그냥 간이과세자도 세금 계산서 발급할 수 있어요. 아셨죠? 우리 시험에는 법인이 출제되니까 무조건 일반 과세자예요. 법인이기 때문에. 아셨죠? 개인 사업자 안 냅니다, 시험에. 자, 그럼 우리가 아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있대요, 없대요? 면세니까. 없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건 세금을 뗍니다. 왜냐면 세금이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그래서 면세사업자는 뭐를 발급한다라고 하냐면 계산서를 발급한다. 이건 알고 계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서를 받았다! 라고 출제하면 면세로 샀겠네 이 생각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계산서를 받았다. 받으면 우리가 증명서류는 받는 사람이 매입자예요, 매출자예요? 받는 사람이. 매입자예요, 매입자. 그렇죠? 그래서 계산서 받았다. 라고 출제하면 면세네? 면세 샀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화면. 자, 이제는 날짜예요, 날짜. 날짜 알아야죠, 여러분들. 과세기간. 자, 여기 중요합니다. 왜냐면 제일 슬픈 게 날짜를 조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우리 뭐 장부조회 있다, 장부조회. 맞죠? 그리고 아까 뭔진 몰라도 문제 풀었을 때 뭐 2기 확정신고기한 이렇게 있었잖아요. 맞죠? 근데 그거를 뭐지? 이렇게 하면 많이 슬프잖아. 제일 슬픈 게 뭐냐? 날짜 입력 못하면 제일 슬퍼요. 진짜로. 그래서 진짜야. 자, 해볼게요. 자, 보시면. 자, 이거 잘 외워주세요. 자, 우리가 과세기간은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는 기간. 그러니까 어느 날짜부터 어느 날짜까지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거냐를 우리가 과세기간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일단. 그랬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법의 대부분이 1년이거든요. 과세기간이 일반적으로. 근데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있어요. 과세기간이. 그럼 1년에 2번이면 언제 이렇게 될까요? 그죠? 상반기, 하반기입니다. 알죠? 그래서 상반기를 1기 과세기간이다라고 하고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그리고 하반기를 2기 과세기간이다라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 하겠지만 간이과세자는 영세하신 분들이니까 그냥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우리 시험은 법인이기 때문에 외워주셔야 되고요. 자, 근데 다시 우린 법인 출제하잖아요. 법인. 법인이니까 법인은 개인보다 신고 능력이 뛰어나야 떨어져요. 뛰어나죠. 여러분들 개인보다 법인이 훨씬 신고 능력이 뛰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법인은 다시 요 과세기간의 앞 3개월치 있죠. 이 과세기간의 앞 3개월을 미리 신고하라라는 거 우리가 예정신고기간이라고 합니다. 예정신고기간. 됐죠? 그러면 1기 과세기간의 앞 3개월이 몇월부터 몇월까지예요? 앞 3개월. 1월 달부터 3월. 그걸 우리가 법인은 1기 예정신고기간이라 법인. 개인은 다른 용어가 쓰지만 우리는 시험에 개인 안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1기 예정신고기간이 이렇게 오시면 돼요. 그 과세기간의 앞 3개월치. 그러면 법인 같은 경우에는 뒤 3개월을 부른 용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확정신고기간이에요. 그래서 1기 과세기간의 뒤 3개월을 1기 확정신고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뒤 3개월은 4월달부터 6월달이 되겠죠.
이해되세요? 암기 되세요? 자, 그럼 우리가 2기 예정 신고 기간은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일까? 2기 예정 신고 기간. 그렇죠. 7월부터 9월이 2기 예정 신고 기간이겠죠. 앞 3개월치니까. 오케이? 그럼 2기 확정 신고 기간은? 그렇죠. 10월부터 12월 뒤 3개월. 되세요? 이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그래서 시험에서 이렇게 신고 기간 주면 날짜 조회할 줄 아셔야 돼요. 만약에 2기 확정 신고 기간을 하세요라고 10월부터 12월 이렇게 조회를 할 줄 아셔야 돼. 자, 그리고 근데 이거 여러분들 이름이 신고 기간이잖아요. 맞죠? 우리가 이 신고 기간이 끝나고 바로 신고할 수 있어요? 사람 죽어요. 그러면 맞죠? 좀 텀은 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신고는 언제까지 하냐면 신고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5일 내에 하면 돼요. 부가세는. 맞죠? 그럼 우리가 1기 예정 신고 기간에 대한 신고 납부는 1기 예정 신고라고 하고요. 걔는 4월 25일까지 하면 돼요. 왜냐면 4월 25일까지입니다. 까지. 됐어요?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니까 4월 25일까지. 그러면 1기 확정 신고는 몇 월 며칠까지 하면 돼요? 1기 확정 신고는. 그렇죠. 종료일로부터 25일 내니까 7월 25일까지 하면 되는 거고. 안 어렵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2기 확정 신고는 몇 월 며칠까지 하면 될까? 2기 확정, 예정 신고, 죄송해요. 그렇죠. 10월 25일. 되세요? 그 다음에 2기 확정 신고는 몇 월 며칠까지? 그래서 다음 연도, 2년은 다음 연도입니다. 1월 25일까지. 이렇게, 예. 그리고 법인은 다 이렇게 해야 된다. 1년에 4번 신고 다 해야 돼요. 물론 예외가 있긴 하지만 그건 시험에 안 내니까. 알죠? 우리 시험에는 법인이 나오기 때문에, 예, 다 돼요. 알죠? 네. 개인은 뒤에 가서 할게요. 개인은 보지 마세요, 지금은. 알죠? 자, 이것도 보지 마시고. 자,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럼 시험에 물어봐요. 그럼 우리가 일반 과세자가 신규로 사업을 하면은, 그럼 신규로 사업을 한다라는 건, 자, 1기 과세 기간을 사례 드릴게요. 1기 과세 기간.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사업을 언제 하냐면, 5월, 신규 사업자 5월 7일 날 사업을 시작했대요. 그럼 당연히 1기 과세 기간은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이 돼야 될까요? 5월 7일부터 6월 30일이 돼야지. 당연한 논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5월 7일부터 했죠. 과세 기간 종료 6월 30일까지. 이 뜻이에요, 이 뜻. 오케이? 일단은 물론 나중에 다른 걸 하겠지만 일단 이렇게. 자, 그리고 거꾸로 내가 언제 폐업했냐면 5월 7일 날 폐업했대요. 그럼 1기 과세 기간은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예요? 5월 7일 날 폐업. 상식적으로 하면 돼, 상식적으로. 5월 7일 날 폐업한 1기 과세 기간. 1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도중에 사업을 한 거, 이건 도중에 폐업한 거잖아요. 오케이? 그럼 여기는 1월 1일부터 5월 7일 하면 되겠죠. 1월 1일이 개시일. 개시가 뭐냐면 공격 개시. 공격 시작이란 뜻이에요. 재미없어? 슬픈데? 시작, 개시. 했죠. 말로 이렇게 주거든, 이렇게. 그죠? 그래서 과세, 이거는 뭐예요? 딱 봐도 여러분 외우시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정말로 상식선에서. 그죠? 여러분, 저 상식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이렇게. 자, 됐고요. 이제 납세지 할게요. 좀만 참으세요, 여러분들. 세법이 이론 쪽이 좀 많이 지루해요. 근데 안 할 수도 없고. 자, 보시죠. 납세지. 자, 여러분, 납세지는 뭐냐면, 납세가 세금을 납부하는 지역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해석하면, 어느 세무서에 세금 낼 거냐, 그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앞으로 납세지라는 말은 자주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납세지는요, 무조건 누구 따라가냐면, 납세 의무자랑 같이 갑니다. 납세 의무자가 있는 곳이 납세지예요.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편의점 사장님이에요.
아시죠? 편의점 사는 집은 주소는 어디에 있냐면 서울에 있어요. 편의점은 수원에 산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부가가치세에서의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였잖아요. 사업자. 그럼 편의점 사장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편의점 사장님 입장에서는 편의점이 있는 곳이 세금 내야 되는 곳이 돼야 되겠죠. 그게 사업장입니다. 사업자, 사업장. 오케이? 그래서 사업장이에요. 장. 아셨죠? 시험에 주소라고 가끔 장난칩니다. 주소 아니에요. 자, 근데 이건 좀 조심하실 게 뭐냐면 사업장별 과세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편의점이 전국에 한 3군데 있어요. 그럼 이 말은 3군데에서 신고납부 다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3군데 몰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거 다 하라는 얘기예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물론 예외를 배우시겠지만. 왜 그러냐면 옛날 때문에 옛날 이게 안 없었는데 뭐냐면 지금이야 교통하고 통신이 발달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인터넷으로 이제 연결되면 되지만 예전에는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하지 않던 시절에는 제주도는 제주도 세무서에서만 세무조사 할 수가 있고 맞죠? 그 다음에 만약에 전라도면 전라도 그쪽에서만 아시죠? 그러니까 옛날 때문에 그래요. 교통하고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사업장별로 우리가 세무조사를 다 나가겠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과세하겠다라는 일단은 그죠?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뭘 출제 아니면 어느 곳이 사업장인지를 내요. 여기 엄밀하게 암기사항이에요, 여러분들. 잘 나오는 거 위주로 암기 여기 보세요. 자, 일단 여기 제조업부터 출제를 하는데요. 제조업부터 무인자동 판매기까지 잘 내요. 자, 우리 여러분들 제조업은요. 내가 중간 제품을 만드는 곳도 있어요. 됐죠? 그래서 중간 제품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곳. 최종 제품. 아셨죠? 이거 조심.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자, 그리고 이제 많이 신경 써주실 게 이 둘이에요. 부동산 매매업과요. 부동산 임대업을 구분해 주셔야 돼요. 이 두 개 구분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낚시를 많이 파는 애들이거든요. 자, 이름은 같지만 당연히 성격은 다르죠. 하나는 파는 거고 하나는 빌려주는 거고요. 임대업부터 해볼게요. 임대업이 좀 이해하기 쉽거든요. 자, 임대업 해볼게요. 임대업. 자, 내가 부동산을 임대를 합니다. 그럼 부동산을 임대하면 그 부동산은 내 거예요? 임차인 거예요? 내 거, 그 임차인 거라 가끔 깜짝 놀랐어. 그죠? 부동산 임대했다고 상대방 게 아니에요. 임차인 게. 임차인 미친놈이에요, 그거. 됐죠? 그 말은 우리가 부동산을 임대하면 여전히 내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이 가치를 창출해 내주는 곳이죠. 내 입장에서는. 계속 부동산이 남아있으니까 가치를 창출내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부동산을 7개 가지고 있으면 7개를 전부 다 등기해야 되거든요. 반드시 다 해야 돼요. 건별로. 맞죠? 그러니까 뭐냐면 부동산이 가치를 창출해 주잖아요. 임대업은. 맞죠? 부동산이 그대로 내 거고.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라고 돼 있어요. 부동산의 등기부 소재지. 해석하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전국의 부동산을 7개, 행복하다, 갑자기. 갑자기 행복하지? 전국에 부동산을 7개 가지고 있대요. 그럼 7개가 다 등기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부동산 등기된 곳마다 다 신고납부하라는 거예요. 각각 다. 왜냐하면 부동산 임대업자, 이렇게 하면 좀 죄송합니다. 혹시 부동산 임대하신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탈세가 가장 심한 1, 2순위가 주로 유흥업하고 임대업입니다. 주로. 진짜 그래요. 했죠. 그래서 세무조사 좀 잘 나가겠다. 진짜 그래. 죄송합니다. 혹시 임대하시는 분들 저한테 문자 좀 주세요. 했죠. 친하게 지내게. 죄송해요. 농담, 여기 세법은 이런 농담을 많이 해줘야 돼. 손만 뒷다 지루하거든. 라고 제 개인적 위로를 삼고 있어요. 미안을. 합리적 드립이다, 이렇게. 그쵸? 자, 근데 이제 부동산 매매 할게요. 자, 근데 부동산 매매, 이거 하고 싶겠습니다. 자, 부동산 매매업은요,
부동산이 가치가 창출되는 거 맞지만 팔았으니까 부동산이 나한테 없어요. 팔았잖아. 팔면 내 거예요. 아직까지가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은요. 일단 부동산이 가치를 창출해 주는 거지만 부동산이 나한테 없단 말이에요. 없고요. 부동산 임대업은 1년에 24시간 내내 하는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부동산 업자분들 잘 안 계시던데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재미없어? 미안해요. 24시간 내내 하는 거죠, 이거. 근데 부동산 매매는 1년에 거의 없어요. 거래가. 맞죠?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업은요, 우리가 1년에 거래가 많이 없으니까 그냥 한 방에 몰아서 신고 납부할 수 있는 혜택을 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한 곳에서 몰아서. 그래서 여기 핵심이에요.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그럼 법인은 등기가 7군데 돼 있을까요? 한 군데 돼 있을까요? 한 군데요. 법인은 본점이에요. 본점이 일반적으로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7군데의 부동산을 팔면 부동산 매매업자는 그냥 본점이 서울이면 서울에서 7군데 부동산 매매를 신고납부 다 하라는 얘기예요. 혜택 주는 거죠. 임대는 워낙 빡시게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라는 뜻이고. 오케이? 근데 가끔씩 개인도 냅니다. 그 개인은 업무를 총괄. 그래서 일단 어느 한 곳을 몰아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 요거 하고 쉴게요. 좀만 참으세요. 좀만 참으세요. 자, 이제 무인자동 판매기 하겠습니다. 혹시 무인자동 판매기가 뭔지 아세요? 자판기예요, 자판기. 자판기를 무인자동 판매기라고 시험에서는 무인자동 판매기라고 출제합니다. 자판기라고 출제하지 않아요. 됐죠? 자, 그럼 우리가 자판기가 만약에 이 자판기가 소재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세무공무원 쓰러집니다, 여러분. 자판기가 소재하는 장소 이러면 세무공무원 세무서 다 나가야 돼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업무 총괄 장소. 그렇죠? 자판기 사업자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이렇게 되어 있어. 업무 총괄. 은근히 많이 냈으니까요. 좀 외워주세요, 여러분들. 자, 우리 쉬었다가요.